지난 시간 청약과 관련된 청약의 종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청약의 통지 방법,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연장, 청약의 효력 소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의 통지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불료식의 낙선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청약을 하는데 형식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이나 전화, 텔렉스, 팩시밀, 전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서 EDI나 이메일, 인터넷폰, 인터넷 팩스 등의 전자적 매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는 리시트 룰 혹은 얼라이벌 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만 그 청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 협약 제15조 1항에서는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 제111조 1항에서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청약뿐만 아니라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반대 청약, 즉 카운터 오파 등도 모두 이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약의 연장, 즉 청약의 연장은 청약자가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요청 등에 의하여 청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청약의 연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약으로서 마지막 청약의 효력 소멸과 관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효력 소멸, 즉 termination of offer,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효력 소멸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의 시행에 의한 효력 소멸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어떤 행위에 의한 효력 소멸 중 청약의 철회, 피청약자에 의한 청약의 거절, 또 피청약자에 의한 반대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가 소멸되고 청약이 소멸되고 법률에 의해서 시간의 경과라든지 당사자의 사망이나 무능력 또는 후발적 위법 등에 의해서 청약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당사자 행위에 의한 효력 소멸로서 청약의 철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의 철회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청약의 도달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륙법과 영미법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는 확정 청약의 경우에 대륙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기한 내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영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유효기한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 하고, 즉 펌 오퍼라고 했죠. 여기에서 펌이라는 용어는 기간 또는 철회 불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민법 제57조 및 528조에서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며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엔나 협약도 한국민법과 동일하게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철회 불능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엔나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취소 통지가 도달한다면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약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승낙을 위한 확정된 기간을 표시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청약이 취소 불능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철회 불능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기한이 있거나 또는 취소 불능이라는 문헌이 있는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와 비엔나 협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일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에서는 확정 청약이라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청약이 서명이나 날인증서로 되어 있고 상인에 의하여 발행되고 유효기간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정 청약의 경우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보자면 오프러, 즉 청약자가 청약의 승낙 방법으로서 청약 시에 승낙 방법으로서 전보를 지정하고 곧이어서 청약을 처리한다는 것을 우편으로 발생했는데, 이 오프리가 받았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전보를 발생하고 이 전보를 발생하면 청약자에게 도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청약자가 자기가 발행한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소위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승낙을 확인을 위한 소위 승낙이 청약자에게 먼저 도달해버리는 경우에는 이 청약 철회의 우편 도달이 피청약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피청약자가 먼저 승낙을 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약의 거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피청약자의 거절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며, 거절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된 청약은 그 후 피청약자가 마음이 바뀌어 청약의 유효기한 내에 원청약의 내용대로 승낙하더라도 청약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부활되지 않습니다. 거절의 통지는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따라서 일단 거절한 후 원청약의 승낙을 의도한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거절의 통지보다 빨리 청약자에게 도달시킬 수 있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다음으로 반대 청약으로서 카운터 오퍼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의 거절입니다. 즉 카운터 오퍼는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라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청약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원청약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 새로운 카운터 오퍼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자가 오퍼를 피청약자에게 발송하고 피청약자가 여기에 대해서 카운터 오퍼를 했을 경우에 이 카운터 오퍼는 반대 오퍼러에게 도달한 때 원청약자가 발행한 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효력은 소멸하고,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을 때 청약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합리적 기간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영미법 및 대륙법에서는 이와 같은 합리적 기간이라는 것은 물품의 성질이나 거래의 관습, 청약이 행해진 환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question of fact, 사실 문제로서 그러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패하기 쉽거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한은 비교적 짧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합리적 기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펌 오파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약의 효력 소멸되는 사유로서 당사자의 사망을 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청약이 승낙된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은 승낙에 의한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비엔나 협약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영국법에서는 청약자나 피청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미국법에서는 청약이 취소불능이 아닌 한 피청약자의 승낙 권한은 청약자나 피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박탈되었을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약이
취소 불능인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망한 때 그 청약은 종료되지 않지만 취소 가능인 경우에는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망 또는 무능력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발적 위법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후발적 위법이란 청약이 행해진 후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는 또는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음료 판매하기 위한 청약을 행한 후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 행해지기 전에 알코올 음료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알코올 음료의 판매가 위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청약이 승낙된 후에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그 계약은 여전히 시행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발동한 마스크 수출 금지 혹은 마스크 해외 택배 금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설사 청약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약에 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청약에 대한 성락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